네,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 제가 준비한 순서는요. 결국 불거지고만 유동규의 채무 관계입니다. 자, 제가 유동규의 채무 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액수가 크다라는 말씀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유동규가 도대체 얼마의 채무를 지고 있는지 참 가늠이 안 될 정도다. 유동규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고 돈 빌릴 때마다 내가 뭐 하는데 써야 된다. 내가 뭐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돈을 갚아야 한다. 누구한테 줄 돈이 있다. 라면서 돈을 빌려요. 결국에 유동규는 지금까지 카드 돌려막기를 하듯이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저 사람 빚을 갚는 그런 짓을 해왔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. 그죠? 자, 그렇다면 그 유동규의 채무관계 도대체, 채무액은 도대체 얼마나 됐던 걸까요?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는데 채무액이 상당히 커요. 황무성 씨인가요? 그 성남도시공사 이 회사 사장 하셨던 분한테도 1억 얼마를 받았다가 되돌려줬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도 1억인가 하는 빚이 진 거죠. 자, 뿐만 아닙니다. 술을 하도 많이 퍼먹어가지고 술값 때문에 외상값이 쌓였는데 그게 몇 천만 원대인데 그냥 4천만 원 정도 됐다 그래요. 도대체 이 사람은, 자, 좋아. 그 다음 또, 그 다음에 유한기 씨한테 1억을 빌렸대요. 그런데 문제는 그 유한기 씨한테 나중에 얼마를 주느냐? 총 4억을 주는 거야. 그러면 빌렸다는 돈이 1억이 아니라 4억인가? 자, 이 깝깝해집니다. 그죠? 예.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해볼게.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? 아니에요. 또 있습니다. 철거업자가 있어요. 대장동 철거업자. 이 대장동 철거업자한테 차용증으로 3억을 써줘요. 돈을 3억씩이나 했다고? 예. 야, 점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갑니다. 그죠? 예. 자, 뿐만 아닙니다. 이 유동규는요, 하여튼 그 대장동 사업이 진행될 무렵에 이혼을 하죠. 이혼을 해가지고, 재혼을 합니다. 그 재혼 배우자랑 지금 현재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,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, 원래 그 본부인한테 뭐 위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그 위자료를, 예, 제가 알기로는 그 억대 위자료를 줍니다. 뭐 6억을 줬대나 7억을 줬대나 했다 억대 위자료를 줘요. 뿐만 아닙니다. 그래서 재혼을 하면서 재혼 배우자랑 같이 살 집이 필요하겠죠. 예, 그래서 9억인가 얼마를 가지고 그 전세 자금을 또 빌립니다. 누구한테? 예, 남욱한테. 자, 이거 얼마예요, 그 다음에 이렇게. 벌써 한 20억은 훌떡 넘어간다, 그죠? 자,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. 포르쉐인가 뭔가를 사주잖아. 그 재혼 배우자한테. 그거 얼마짜리인데 2억인가 3억인가 하잖아. 자, 돈이 자꾸 불어납니다. 그 돈 다 어디서 났겠어? 자, 그 돈 다 대장동 일당들한테 받아낸 거예요. 그 다음에 유원홀딩스를 만들죠. 유원홀딩스의 자금이 한 40억인가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. 자, 종합하면 얼마야?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죠. 자, 이뿐만 아닙니다.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니 쓰라고 현금으로 1억을 또 줘요. 또 덥석 받아요, 또. 자, 근데 지금 남아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도대체 유동규는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썼을까요? 도대체 유동규는 빚을 얼마나 진 걸까요? 그 중에 얼마를 갚았고 얼마가 남아 있으며 그리고 그 갚은 돈은 어디서 충당한 걸까요? 예? 제가 이 얘기를 벌써 한 2-3달 전에 했습니다. 유동규의 채무관계가 너무너무 복잡하고 이 채무관계가 향후에 이 대장동 재판의 그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왜?
유동규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대장동 일당한테, 특히 남욱한테 또는 김만배한테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다 지 채무 빚 갚는 데 썼다면은 결국에 뭐 김용이나 정진상한테 줄 수 있는 돈 자체가 없지 않았냐. 결국 유동규는 지가 빚 갚는 데 써놓고 지가 재혼하고 이혼하는데 돈을 써놓고 마치 그 돈을 지가 쓴 게 아니라 김용 혹은 정진상한테 떠넘긴 것처럼 전달해 준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는 게 아니냐. 그렇다고 밖에 볼 수 있는 것이 유동규가 재작년에 처음 진술을 할 때만 해도 뭐라고 했다? 그 돈을 다 지가 썼다 그랬다. 근데 작년에 갑자기 진술이 획 바뀌잖아요. 그렇다면 뭐가 진실일까? 썼다는 게, 지가 썼다는 게 진실일까? 줬다는 게 진실일까?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죠. 그죠? 줬다라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는 이상 바로 그겁니다. 지금 김용 부원장 측의 이 재판 전략이 상당히 유용하게 먹히는 것이 내가 돈을 안 받았다,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, 요렇게 좀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아니다, 그 돈 내가 안 받았고 유동규 지가 빚 갚는 데 썼다, 아니 지 이혼 자금 충당하는 데 썼다라고 구체적으로 사용처를 지목해요. 특히 유동규 딸이 지금 미국인가 어딘가 유학을 가고 있어요. 유학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. 뭐 유동규는 지금 뭐 다른 뭔가 방법을 써가지고 그 유학 비용을 되게 낮췄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유학 비용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잖아요. 그 돈은 어떻게 충당해? 뿐만 아니라 지금 이혼한 전처한테 매달 생활비도 보내주고 있어요. 아들 양육비로 쓰라고. 지 생활비도 있을 거 아니야. 어마어마해요, 지금 비용. 돈 쓰는 게 어마어마해. 그거 어떻게 다 충당을 할까요? 그죠? 여러분도 궁금하시지? 나도 궁금해. 당연히 유동규가 돈을 어디다가 쓰고 있는지 이게 확인이 되는 것은 이 대장동 재판에서 중요한 향배를 좌우할 겁니다. 유동규가 이렇게 쓸 데가 많고 이렇게 돈을 많이 썼다면 솔직히 김용, 정진상 줄 돈이 어디 있었겠어? 그죠? 바로 그건 겁니다. 자, 오늘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이 열렸습니다. 사실 오늘 이 얘기를 좀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자, 김용 전 부원장의 공판이 있었고요. 유동규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 오늘은 변호인 측 신문이었고요. 사실상 오늘이 유동규의 마지막 증인 신문입니다. 앞으로 이 김용 부원장 외에 다른 사람 재판에 유동규가 증인으로 출석할 수는 있겠으나 현재로 보자면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는 유동규가 마지막으로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. 김용 부원장의 혐의는 정치자금 1억 9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, 그 다음에 대선 경선 자금 6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. 근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죠. 이 부분 받았다는 증거가 이제 없어요. 이제 유동규가 줬다 해놓고 줬는지 안 줬는지 헷갈린다, 준 기억이 없다로 말을 바꿔버린 거야. 이 부분은 완전히 나가리가 돼버린 거예요. 대선 경선 자금 모두 3차례에 걸쳐서 6억 원을 줬다라고 했는데, 자,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열심히 말했던 5월 3일의 그날인 거예요. 이게 제일 첫 번째로 준 날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날에 신빙성이 깨져버리면 다른 날까지 줄줄이 박살이 나버릴 겁니다. 검찰로서는 이 부분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. 여튼 자, 문제는 이 유동규가 지난주에 아주 황당한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. 2013년 설과 추석 돈 줬는지 기억이 안 난다. 정진상한테 준 건 맞는데 김용한테 준 건 기억이 안 난다. 검찰에서는 줬다고 했지만 법정에서는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야 되니까 솔직히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. 라고 하면서 법정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.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자신한테 덮어 씌워져 있는 중대한 혐의 하나가 날아간 거예요. 자,
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유동규는 하루 종일 버럭버럭했습니다. 그래서 그 김용 부원장 측이 계속해서 추궁을 하면은 답을 하는 게 아니라 화를 냈습니다. 하루 종일. 그중 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. 정진상한테 네가 남욱을 통해서 3억 해보겠다. 남욱한테 3억 불러볼게요. 라고 정진상한테 말했다 그러지 않았느냐. 3억 불러볼게요. 남욱한테 3억 원을 요구하겠다. 뭐 이런 의미잖아요. 자, 그랬는데 3억 불러볼게요. 라고 정진상한테 말해놓고 동훈은 김용한테 줬다고? 이게 말이 되니? 그렇죠. 그런 거 아닙니까? 엄마한테 저 돈 좀 빌려올게요. 내가 이웃집 아줌마한테 돈 좀 빌려올 테니까 엄마 좀 기다려. 라고 해놓고서는 돈 빌려와가지고 아빠는 돈을 줄떡 줘버린 거야. 이게 될까? 자, 그러자 유동규가 버럭 화를 냅니다. 아니, 이제 와서 그때 그렇게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? 라고 질문하면은 마치 축구할 때 왜 그때 슛 안 했어? 왜 패스 안 했어?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지 않냐? 그러면서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. 아니, 근데 축구할 때 야, 그때 슛을 쐈어야지 라고 말하는 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 있는데? 아니, 축구할 때 만약에 내가 슛 쏘러 갈 거야, 슛 쏠 거야 라고 해놓고 슛을 안 썼다면 왜 안 쐈어?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. 마찬가지로 3억 불러볼게 라고 해놓고 딴 사람한테 돈을 줬다. 말이 안 되잖아. 즉, 이 유동규가 비유를 한 것은 잘못된 비유인 겁니다. 그래서 김용문 부원장 측 변호인이 그거 잘못된 비유죠 라고 하니까 여기서 버럭 승질을 내마. 그러면서 변호인단하고 이렇게 말싸움이 막 벌어져요. 나중에 재판장이 중재를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. 근데 뭐 하루 종일 이런 식의 그런 말싸움, 이렇게 말장난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. 그러니까 지난주에 유동규가 하도 황당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유동규 본인도 스스로도 뭔가 그 만회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, 그러다 보니까 법정에서 이 변호인단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움을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. 뭐 여하튼 하루 종일 버럭버럭 했습니다.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부분은 유동규의 채무 부분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. 앞서서도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동규는 되게 돈을 많이 썼어요. 술값, 유흥비, 이혼자금, 재혼자금, 생활비도 전처 생활비, 지생활비, 그 다음에 유학 가 있는 딸내미 생활비까지. 여러분, 돈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? 자, 술값 내야지, 유흥비 써야지, 이혼자금 써야지, 재혼자금 써야지, 생활비도 지생활비, 전처 생활비, 유학 간 딸내미 생활비. 돈 얼마나 벌면 이 돈을 다 충당할 수 있을까요? 그 아들의 그 양육비도 한 300~400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. 외국에 나가 있으면은 글쎄 그 학비도 꽤 많이 들걸요. 생활비도 뭐 만만찮게 들 거고. 글쎄 뭐 외국에 나가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. 혼자서 외국에 생활한다면 한 200만 원 정도 들걸요. 뭐 아무리 작게 쓴다고 하더라도. 그리고 학비는 학비대로 또 따로 들어야 될 거고. 자, 그러면 500만 원은 기본일 거고, 뭐 기본 자식들한테 드는 돈이 기본적으로 500만 원은 들 것이고, 여기에 자기 생활비는 또 그것도 제법 들지 않겠어? 그것도 꽤 많이 들걸요. 한 500만 원은 들어야 될걸요. 이 사람 지금 씀씀이 규모를 생각할 때. 자, 그 다음에 술값, 유흥비는 또 이게 별개잖아. 그리고 이혼하고 재혼하는데 한 10억 넘게 들었어요, 보니까. 뭐 20억 가까이 들었나? 15억 정도 들었겠더라고. 모두 이 돈 다 어디서 났지? 다 빌렸어. 일부는 남욱한테, 일부는 김만배한테, 일부는 각종 업자들한테. 근데 이 돈 중에 일부는 또 갚아야 될 거 아니야. 또 갚았겠지.
그럼 어떻게 갚았겠어? 또 남욱이나 김만배 같은 대장동 업자들한테서 받아서 갚았겠지. 자, 그러면 이 돈 중에 일부는 근데 자, 이 돈들 지가 뭐 빌리는 돈 어쨌든 하는 거 이 돈 다 뇌물입니다. 뇌물죄가 적용이 돼요. 업자들한테 돈 빌렸다? 그 뇌물이에요. 아무리 좋게 해도 나중에 갚아야지 뇌물에서 벗어나. 진짜로 갚아야 돼. 만약에 갚기 전에 들켰다? 그거 뇌물이에요, 그냥. 이자를 안 줬다. 그것도 뇌물이에요. 이자 부분이 뇌물이 돼요. 하여튼 돈 거래 자체가 문제가 돼. 야. 자. 그렇다면은 유동규는 자신의 뇌물 부분, 뇌물 액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가 받고 지가 쓴 돈인데 이것을 정진상, 김용이 쓴 돈이다, 그들이 받은 돈이다라고 뒤집어 씌웠을 가능성 있죠. 실제로 유동규는 맨 처음 대장동 사건 초기에는 그 돈 다 내가 쓴 돈이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꿉니다. 그렇다면 유동규 실제로 그 돈 어디서 썼을까요? 자, 유동규의 채무관계를 제가 잠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유동규가 돈을 빌렸다고 한 사람 중에는 철거업자가 있어요. 철거업자한테 9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 돈을 갚기 위해서 돌아가신 유한기 씨한테 1억 원을 빌린 걸로 돼 있습니다. 그래 놓고 그 얼마 뒤에 2014년 8월에 유한기한테 2억을 줘야 된다라면서 김만배한테 돈을 요구를 해요. 그리고 이 무렵에 또 뭐? 철거업자한테 차용증을 써줬고 그때 차용증 금액이 3억입니다. 자, 유동규는 2014년 이 무렵에 김용 부원장한테 정치 자금으로 선거 자금으로 얼마를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과연 그러면 이 돈은 선거 자금으로 준 돈일까요? 아니면 선거 자금으로 준 게 아니라 유동규 지가 쓴 돈일까요? 지가 빚 갚는다고 쓴 돈일까요? 아니면 진짜 김용 부원장한테 정치 자금으로 쓰라고 건넨 돈일까요?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타당해 보이십니까? 자, 이 무렵에 유한기 씨가 정민용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유동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. 아, 유동규가 씀씀이가 너무 커. 무서워. 나한테도 2억을 빌려가는데 아직 갚지도 않아. 유한기한테 2억을 주라고 했는데 그 뒤에 또 2억의 돈이 더 갚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. 그뿐만 아니라 유한기를 통해서 무슨 업자들한테 로비를 했다. 이재명을 위해서 로비했다고 또 얼마를 3억인가 얼마를 줬대. 그럼 도대체 그 돈은 다 어디서 난 거야? 자, 그렇다면 이 유동규가 이재명을 줬네, 김용을 줬네, 정진상을 줬네라고 말하는 그 돈, 실제로는 이 돈이 누구한테 간 거다? 유동규 지가 쓴 돈 아니야. 지 빚 갚는데, 지 로비하는데, 지 술 먹는데 그런 데 쓰지 않았을까? 지 이혼 자금에, 지 생활비에. 그 가능성 더 높지 않나요? 자,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. 여기에 추가로 유동규의 채무가 또 확인이 됩니다. 유한기 쪽 채무,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억인 줄 알았는데 4억인 거야. 그러니까 유한기한테 2억을 갚았는데 2억이 또 남았던 거지. 그래서 유한기가 돈 빌려줬는데 아직도 못 받았다는 하소연을 정영학한테 하는데 이 정영학이 이 내용을 그대로 녹취를 해서 이번에 검찰에 제출했대요. 결국에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은 유동규가 윗선 김용 혹은 정진상 혹은 이재명에게 전달했다는 돈은 실제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유동규 지가 쓴 거야. 그래 놓고서는 이게 다 뇌물죄로 처벌을 받게 되니까 그 죄책을 줄여보기 위해서 자신의
그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액을 내가 쓴 게 아니라 형들 줬다라는 식으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냐.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계산해 보면요, 유동규가 현재 주장하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유동규 말로는 근 20억 가까이를 아니구나. 그렇지. 한 2, 3억 정도를 김용 혹은 정진상한테 줬다라고 지금 현재 주장을 합니다.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돈 사실 그 무렵에 다른 데 쓰지 않았을까? 라고 의심되는 대목이 너무 많다는 거죠.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동규의 채무가 너무 많고 뜬금없이 갑자기 돈을 갚은 흔적도 나오고 도대체 그 돈의 출처가 어딜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자, 굿데이님, 유동규가 김문기에게 돈 빌린 건 없어요? 있는 걸로 나옵니다. 그것도 1억이 있어요. 갚았다라고 하는데 확인 안 됩니다. 김문기한테 빌린 돈도 있습니다. 네, 여러분 어떻습니까? 이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유동규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, 유동규가 김용 정진상한테 바쳤다는 그 돈 사실은 지가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. 예. 자, 댓글 보니까 재밌어요. 신비주의 꽃나비님, 와우, 양육비를 박애숙님, 유학비로 한 달에 500 나갔다고 합니다. 그렇지, 500 나가죠. 그러니까 순수 생활비로 한 200원 나가야 되고요. 뭐 여러분들 저기 그 학교 다닐 때 그 시골에서 어떤 지방에서 서울에 유학을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. 얼마 듭니까? 네. 사실 그 정도 들어요. 왜냐면 제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그 부산에서 이렇게 서울로 이렇게 유학을 왔는데 그때만 해도요, 하숙비가 한 3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. 그리고 내 용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. 용돈도 한 20만 원 정도 들었어요. 그리고 합치면은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내가 썼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부친의 그 급여가 200만 원이 채 안 되던 때였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사무관이셨는데 그러니까 그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추산해 보면 그게 제가 한 달에 적어도 한 5, 60만 원은 썼다. 집에서 돈을 받아왔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이걸 다시 역으로 계산해 보면 이게 유학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유학 간 것다 생각해보세요.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들죠. 근데 학비 들어갈 거 아니에요. 학비가 되게 비싸잖아. 그거까지 계산해 보면 한 달에 500원 든다고 봐야죠. 그죠? 예. 러브레터님, 썼겠구만, 썼겠네요. 라고 하셨고요. 호시우행님, 이재명 이름 팔아서 돈 빌리고 다녔구만. 정확하게 보셨습니다.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그거를 김용 정진상한테 뒤집어 씌운 거죠. 공업수왕님, 기억 안 난다는 유동규의 진술로 봐선 김용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패소하기로 마음 먹은 것 같고, 정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간에 유죄 얻어내려는 것 같음세.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. 박예숙님, 남한테 줄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? 지 돈 쓰기도 바쁜데 검찰하고 짜고 거짓말하니 앞뒤 안 맞는 소리가 나는 거죠? 라고 하셨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김미숙님, 지가 다 썼네. 예,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, 오밤중의 뉴스,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예, 참 보면서 늘 참 답답하는데, 이 시기가 또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올 때 애시당초에 징계라는 것을 거부해라. 윤리위원회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. 지금 여기서 윤리위원회를 받아들이면 당장은 잠잠해질 수 있는지 몰라도 몇 달 뒤에
다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거다. 끝나는 게 아니라 미뤄두는 거고 한 번으로 끝날 거를 두 번 당하는 게 될 거다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결국 지금 그 상황이 그대로 벌어졌어요. 안타깝습니다. 왜 내 말 그렇게 안 듣나 몰라. 아씨, 나보다 훨씬 정무감각 뛰어나다는 사람들이 정무감각 개뿔. 아유씨. 자, 오밤중의 뉴스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. 후원해주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. 감사.